네, 여러분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그동안 풀리지 않을 것만 같았던 실타래들이 하나씩 풀려가는 게 보이죠. 브로드컴발 호재 덕분에 주문형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우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미국산 장비를 들이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레거시 쪽에 생산 기지들이 대부분 중국에 분포돼 있는 상황에서 하방에 대한 걱정은 조금 덜고 상방을 기대할 수 있는 호재까지 더해진 셈이죠.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단독 회담에서 주식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서 상향 조정 등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한 걸로 알려지면서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실타래가 하나씩 풀려가는 가운데 꾸준히 오르는 조선과 기자재에 이어서 97 부동산 정책이라는 새로운 재료를 맞이한 건설과 또 건자재들의 약진도 연속성을 띨지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제 슬 모닝콜이 울리죠. 저와 함께 일어나서 오늘 시장으로 본격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 반영이 될 만한 뉴스들을 저희 샅샅이 파헤쳐보는 장전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전투복 입어봤습니다. 어때요? 장전 썰전. 네, 잘 어울립니다. 네. 네. 별로 이렇게 감성적인 사람이 아니어서 네. 네, 물어봐도 이렇게 반응이 아니 셔츠랑 저랑 이제 딱 맞잖아요. 핑크. 예, 네. 그렇죠. 예. 네, 방송하시죠. 군말 없이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욕 증시 상황부터 좀 점검을 해볼 텐데요. 고용에 AI 모멘텀까지 더해지면서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근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엔비디아에서 브로드컴으로 시장의 흐름이 조금 바뀌는 듯 보이거든요. 이러한 변화, 우리 시장에서도 좀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별로 네. 이렇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주문형 네, 쪽에서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확대되는 건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브로드컴이 뭐 100억 달러 이상의 뭐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고 실적도 잘 나왔고요. 그저께 이제 급등했다가 약간 음봉이 나왔던 부분들을 어제도 다시 또 그냥 그 가격들을 잘 지켜주면서 3% 이상 상승을 하면서 끝났는데 브로드컴이 엔비디아도 근데 어제 올랐습니다 같이.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이제 독점하던 시장이 거의 한 90% 이상 이제 LLM 모델 관련돼서 독점하던 이제 AI 반도체 시장에 독점하던 것들이 엔비디아 원래 젠스랑 씨가 예전에 한 말을 다들 잊으셨는데 본인들의 포지션 한 60%라고 생각하고 있다. MS가. 근데 MS가 60 줄어드는 게 90에서 60으로 줄어드니까 엔비디아 빠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이제 애널리스트들도 미국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전체 파이가 커지면 의미가 없어지죠. 90보다 60이 더 커질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도 나름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킹부터 시작해서 아예 그냥 데이터 센터를 통으로 다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도 에이직 반도체 이제 주문형 반도체를 만들지만 이게 그럼 저사양이냐? 고사양입니다. 그 얘기는 거기도 HBM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HBM이 오히려 이제 에이직 반도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또 오는 걸로 보이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증설을 하면 할수록 다 지금 빨아당길 수 있는 고객사들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한테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빠지거나 뭐 이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충격을 받았는데 어제 보면 하이닉스가 올랐죠. 네. 예, 그 얘기는 시장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HBM 시장이 더 커지겠구나. 그러면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이제 평택 팹도 이제 더 추가로 증설하고 물론 테일러 같은 경우는
파운드리 관련된 공장이지만 거기도 증설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제가 얼마 전에 청주 갈 일이 있어서 토요일 날 네. 청주가- 가보셨어요, 공장? 청주 가면 이제 고속도로 바로 옆에 SK하이닉스 예. 공장이 있는데 공토가 이쪽으로 많습니다. 북쪽으로. 근데 지금 북쪽 편에 지금 새로 공장을 짓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예, 그 공장이 완성되면 또 HBM을 거기서도 만들 거고. ICBM 라인으로. 예, 그리고 또 추가로 그 앞에 북쪽으로 더 할 수 있는 공토들이 마련돼 있어서 SK하이닉스 당분간은 청주 쪽에 폐업을 계속 늘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형과 HBM이 양분되는 구조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장이 확장된다라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반도체주들한테도 긍정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다라는 겁니다. 모처럼 뉴욕 증시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오늘 받아갈 수 있을지 좀 기다려지고요. 이제 저희 시장 안으로, 우리 시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조선과 기자재 얘기는 매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좀 구체적으로 세진중공업 대 오리엔탈 전공. 그러니까 9거래일 연속 상승이냐 신고가냐의 대결인데 그 선택을 굳이 한다면 어느 쪽으로 한 표 주시겠어요? 선택을 안 하고 피했죠, 제가. 예. 왜냐하면 두 회사도 너무 많이 올라서 예. 예, 지금 세진중공업이 PBR 기준으로 5.8배까지 올라왔어요. 예. 그리고 오리엔탈 전공 같은 경우도 좀 작은 회사인데 3.6배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얘기는 조금 좀 과하게 미리 선반영을 좀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지금 대형주들이 좀 쉬는 사이에 조선사들이 쉬는 사이에 기자재 업단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네. 그쪽이 올라오는 이유는 이제 마스크 프로젝트 영향도 컸지만 사실은 내면을 보면 기자재 업체들도 2분기부터 어떤 회사들은 이제 올해 3분기부터 실적이 아주 좋아집니다. 이미 2분기부터 좋아진 회사들이 있고 네. 그 얘기는 앞에 이제 형님들이 돈을 잘 버니까 마진폭을 좀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하청업체들이나 이제 밑에 이제 밸류체인들한테 단가를 되게 압력을 줘서 이제 영업이익률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나오는데 본인들도 이제 영업이익률이 한 10%대 이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좋은 양질의 물건들을 이제 배들을 받아서 이제 비싸게 수주를 해서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해서 이제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청업체들한테도 조금의 이제 그 밸류체인 업체들한테도 이익폭을 좀 더 줄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진중공업이 힘드시면 너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면 뭐 현대임스가 조금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힘스로 예. 네 비슷하게 이제 블록을 하는데 물론 세진중공업이 조금 더 분야가 넓긴 합니다만 HD그룹, 현대그룹과 같이 이제 하고 있는 것 중에 현대임스가 또 하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지금 제가 그 피했다라고 하는 건 두 회사 너무 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그나마 좀 덜 부담스러운 회사가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요즘 최근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케이프라는 종목인데. 그렇죠. 네. 네, 케이프라는 회사는 최근에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조금 안 좋긴 해요. 그래서 조정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밑으로 한번 빠지면 충분히 한번 매수 기회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 지금 따라가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이 회사를 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 회사가 이제 실린더 선박용 엔진 실린더 라이너 이거 만드는 전문 기업인데 여기는 중고 선박부터 시작해서 신조까지 다 지금 담당을 하고 있고요. 오래된 배일수록 엔진이 망가지면 엔진만 바꾸면 되죠. 예, 그럼 엔진의 보통 망가지는 게 이 실린더가 균열이 가거나 틈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제 이거를 수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새로운 걸로 갈아 끼거나 그래서 지금 이 실린더 라이너 관련돼서는 굉장히 기술력이 탁월한 회사고요. 이 회사를 주목하는 이유는 2분기 때 실적이 좀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작년에 390억 벌었는데 2분기에 348억을 벌었어요. 야. 네, 그 얘기는 작년 실적을 상반기에 이미 다 더 넘어섰다. 1분기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제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기대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 보면 PBR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은 한 1.47배? 착하죠. 예, 네. PER로 보더라도 700억 정도를 올해 한 영업이익을 달성할 걸로 예상을 하면 700억이면 아직도 워낙 쌉니다. 10배도 안 되죠. 시가총액 3천억이니까 네. 예, 5배 정도 되죠. 예, 그러니까 5배가 안 됩니다. PER이. 그러면 조선 기자재 중에 이렇게 싼 회사가 있을까? 네, 그래서 여전히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후속주, 갈만한 기업들 추려주셨는데
케이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증권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러 갈까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독 회담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라는 걸 상향 조정하면 어떻겠느냐라고 건의를 했고 이 대통령이 여기에 화답을 한 걸로 전해지면서 증권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조금 꾸준히 담아 볼 만한 시점으로 보신다면 대장은 요즘 부국증권 뭐 이런 기업들이지 않습니까? 이제 네. 키움이나 미래에셋보다 이쪽의 탄력도가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게 그 대주주 한도를 낮추느냐 높이느냐 뭐 이런 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3차 상법 개정안이 있죠. 네. 자사주 소각 의무와 관련된 법안이 이제 9월 25일 뭐 이 정도에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물론 이제 이게 10월까지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기에 지금 양도세 관련돼서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세법 개정안이 이제 통과되면서 같이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12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은데 요즘에 다시 분위기는 9월 안에 정하겠다. 왜냐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제 개편이요. 예,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네. 거기에 지금 이제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와 지금 뭐 민주당 당대표 그다음에 뭐 대통령까지 만나서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기본적으로 증시에 친화적인 분인데 문제는 이제 증시가 좋아지려면 이거 양도세 완화 대주주 조건을 좀 완화해 달라. 그러니까 원래 50억이었는데 그건 제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근데 이제 기획재정부에서는 이거를 10억으로 낮춰야 된다. 이제 세금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세수 때문에. 근데 결국에는 이제 지금은 분위기는 10억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적어도 이제 구간별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50억 이상의 이제 대주주 요건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방향이 나올 텐데 조만간에 뭐 9월 안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추석 전에는 좋은 소식이 좀 들리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증권주 얘기하시는데 증권주 중에 자사주가 많은 회사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미래에셋증권, 대형주에서는 한 20% 조금 넘게 있고요. 자사주가 부국증권. 네, 부국증권이 자사주가 42.73% 갖고 있고요. 자사주의 대왕이 있습니다. 예, 어디죠? 신영증권. 부국신영. 예. 예, 신영증권이 52.58%. 신영이 더 높네요. 네. 네. 도대체 뭐 하려고 그렇게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 일단 이제 이것 때문에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된다라고 법안이 통과되면 난처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하지만 주가 입장에서는 그걸 지금 반영해서 최근에 보면 신영증권과 부국증권의 흐름이 거의 똑같이 움직이는데 부국증권이 조금 더 탄력이 있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좀 적어서 그런 겁니다. 네. 뭐 결국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대형주 단에서 미래에셋증권 정도가 이제 자사주가 제일 많으니까 네. 좀 변동성 싫어하시는 분들은 미래에셋증권까지 미래에셋증권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세제 개편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이 좀 실마리를 찾을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당초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것들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같이 연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주는 한마디로 더블 모멘텀이 있는 겁니다. 대형주인지 중소형단인지 한번 잘 정리를 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도 할 말이 많아서 이쪽으로 또 넘어가 봅니다. 자, 미국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국 공장에 들어가는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반출하는 걸 허용하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의 경우에는 D램이라든지 낸드, 레거시 쪽에 이제 공장 생산이 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불안불안했는데 이 부분 좀 안정권에 들어가는 걸까요? 이제 VEU라고 해서 매번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락을 받아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올해가 아니라 내년부터. 예. 올해까지는 상관없는데 내년부터 그렇게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한때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좀 빠졌습니다. 네. 그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거 못할 거다.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시간도 있고 딜을 할 지금 것이다. 정부 당국에서 그것 때문에 협상을 굉장히 하고 있는데 설득 논리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중국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를 자꾸 막아서 제재를 하면 우리 공장들을 제재를 하게 되면
중국이 오히려 그러면 어떻게 더 크겠죠. 더 성장할 것이다.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만약에 철수를 한다. 그럼 그 공장을 누가 받을까요? 중국 업체들이 인수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예, 그러느니 차라리 우방국인 우리가 중국 안에 들어가서 공장을 해서 너희들의 원하는 수준까지만 만든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미국 입장에서 더 좋죠. 예, 그래서 중국의 내부적인 상황도 더 잘 알 수 있고 그런 걸 이제 정부 당국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는데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년 단위로 이제 검토해보자.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내년 1년은 그냥 하고 또 1년 지나서 또 한번 그거를 할지 안 할지 검토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래도 전면 번에. 풀어주기 뭐하니까 예. 그래도 1년 단위 우리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어쨌거나 지금 좀 긍정적인 소식이에요. 그죠? 불안불안했던 그렇죠. 예, 하방을 좀 맞습니다. 경직성을 확보해주는 소식인데 이런 가운데 또 호재성 이슈들도 많지 않습니까? 앞서 저희가 주문형 반도체 얘기도 했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브로드컴이랑 AMD에도 HBM3 12단까지 공급을 하고 있다라는 설들이 어제 시장에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후공정 장비주들, 뭐 테크윙 뭐 이런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다시 부각을 받고 있는데 투자 전략 지금 적기라고 보세요?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하반기라고 해봐야 지금 이제 9, 10, 11, 10이 남았는데 하반기에 좋아질 수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반도체로 보고 있고요. 반도체 지금 쓰나미가 조금씩 몰려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HBM에 국한돼서 HBM 관련된 장비를 만드는 회사, 뭐 한미반도체나 테크윙이나 PSK홀딩스나 이런 종목들이 좋았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에도 SK하이닉스가 팹을 늘리고 있고 네. 그다음에 세일러에도 공장을 지금 더 이제 마무리 짓고 네. 있고 평택 P4라인도 지금 또 더 늘리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 얘기가 결국에는 장비들 업체는 투자가 공장을 계속 져야 장비가 새로운 게 들어가죠. 네. 근데 이제 예전에는 기존 D램 라인에 있던 것들을 어떻게 보면 후공정으로 돌리는 D램 생산한 거를 이제 패키징하는 정도로 이제 갔기 때문에 후공정 장비들만 떴다라고 하면 지금 전체 팹을 다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다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최근에 원익 IPS나 뭐 유진테크나 이런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엄청 올라왔던 이유도 거기에 그 방점이 찍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웨이퍼 기준으로 내년 정도 되면은 증가되는 양이 미국에서만 한 24만 장, 국내에서만 한 10만 장 이상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연간으로 봤을 때 이거를 하려면 대충 계산해봐도 뭐 원익 IPS 같은 회사들은 매출단이 뭐 한 300억에서 한 500억까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장비주들 딴에는 좀 뭐 훈풍이 좀 불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테크윙의 상승은 아마 삼성전자가 HBM 투자를 더 많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하는 것 같고 조만간 SK하이닉스 쪽으로 또 납품 가능성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더 방점을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크윙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좀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 또 여기가 또 이제 웨이퍼 절단 장비를 또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미세 공정이 되면 될수록 웨이퍼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가 이제 수익률의 관건인데 이오테크닉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최근 이오테크닉스가 바닥에서 돌아와서 좀 먼저 올라왔는데 추가 상승도 가능하고 전고점도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일단은 지금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은 이 두 종목, 그 다음에 전공정단에서는 이제 원익 IPS나 유진테크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통 장비주들의 약진을 좀 지켜보자라는 겁니다. 후공정에서는 이오테크닉스, 테크윙 그리고 원익 IPS, 유진테크는 전공정으로 정리해 보시고요. 자, 이젠 아이폰 이슈도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현지 시간 9일 날 아이폰 17이 출시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이 시간쯤 되겠죠. 하루 전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셀온이 나올 건지. 만약에 투자가 유효하다라는 입장이시면 여전히 뭐 파이넴텍, 덕산대, 오룩스 이 정도 보시는지요? 뭐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이제 발표가 나오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뭐 폴더블 폰 관련돼서 이제 얘기가 나와야지 올라가는 거고 아이폰 17 공개는 어차피 폴더블 폰은 아니니까 일단 아이폰 17 이것 때문에 셀온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최근에 진짜로 올라왔던 카메라 모듈 관련된 회사죠. LG 이노텍, 뭐 그다음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진짜 오랜만이죠. 예. 근데 자화전자 지금 주가 최근에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게 그래요? 예, 10,000원 밑에 있던 종목이 18,000원까지 가 있어요. 와. 예, 은근히 다 올랐습니다. 지금 네. 최근에 애플이 올라온 이유가 구글 때문에 올라온 건데 구글이 크롬을 이제 안 뺏기고 유지를 하면서 관련돼서 한 200억 달러씩 이제 매년 꽂히던 것들이 사라질 줄 알았던 부분들이 유지가 된다. 그래서 올라가는 건데 사실은 이제 애플의 반사이익보다는 이제 애플이 이제 이번에 17 공개하고 폴더블 폰에 대한 기대까지 발표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국내 관련주들은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죠. 근데 바닥권에 없어요. LG이노텍이 제일 바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네.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요? 근데 LG이노텍 되게 실적에 많이 대한- 빠진 것 같지만 네. 예, 25년 4월에 12만 1,000원이 저점이었거든요. 예, 제가 한 지난달부터 횡보죠? LG이노텍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예, 지금 16만 8,000원입니다. 그래도 많이 올랐어요. 그러네요. 예, 보시면 되게 지루하게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지루하게 오르다가 이제 갑자기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여전히 아이폰 관련주들은 저는 세론보다는 추가 상승에 좀 무게를 좀 실으시고 뭐 파인엠텍을 하시든 덕산네오록스를 하시든 다 좋은데 덕산네오록스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OLED 관련돼서 미국에서 규제를 하고 있죠. 중국산에 대해서. 근데 소형 OLED도 지금 애플이 엄청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럼 덕산네오록스 같은 경우는 독보적인 기술을 또 갖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LG이노텍, 덕산네오록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은 정말 놀랄 그날을 좀 봤으면 좋겠네요. 기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한번 추이를 지켜보시고요. 자, 저희가 오늘도 여러 가지 이슈들 다뤄봤습니다. 그 가운데서 딱 한 군데 맥점을 실으라, 무게중심을 실으라 한다면 어디에 추를 두시겠어요? 예, 한 군데는 아니고 두 군데 아쉬워서. 예. 그러니까 오늘 장은 제가 볼 때 반도체 소부장단들 여전히 보셔야 되고, 예, 소부장. 예, HBM이 됐든 뭐 전공정이 됐든 후공정이 됐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이 이제 에이직 반도체가 전격적으로 확대된다. 그러면 AI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시장 금리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시장 금리가 지금 4%가 깨지려고 할 정도로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데, 관련해서 지금 바이오텍 기업들 보셔야 되는데, 미국의 NBI, 그러니까 나스닥 바이오 지수가 어제 조금 눌리긴 했는데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적으로. 그래서 여전히 바이오 쪽도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 안에선 D&D 파마텍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혹시 그 밖에 텍 기업들 안에서는 어떤 거 보시는지요? 알테오젠 보면 될까요? 아시면서 이렇게 알테오젠,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퓨처캠 정도 보고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예. 예, 좋습니다. 자, 소부장과 함께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서면서 바이오텍까지 눈여겨보자라는 기업들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오늘도 날카롭게 이슈들 분석해주신 이권희 대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